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장 내일장 스페셜 앵커 하창환입니다. 안 그래도 주식 투자 시장이 지금 변동성이 너무너무 많아서 많은 분들 굉장히 좀 피곤하실 텐데 8월에 그 정점을 찍었습니다. 이 얼마 만에 보는 사이드카 이제 서킷 이런 것들 진짜 보기 쉽지 않거든요. 아마 많은 분들이 굉장히 좀 심장이 벌컹벌컹 하셨을 텐데, 늘 강조드리지만 이런 변동성에서 어떻게 대응하는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제 파신 분들 오늘 반등에 굉장히 좀 서운하셨을 거고요. 어제 딱 잡으신 분들 오늘 기분 좋게 그냥 하루 딱 시작을 하는 그런 상황이실 텐데, 이달 초부터 그런 전략을 어떻게 세워나가는지가 굉장히 좀 중요하겠죠. 그래서 오늘 하반기에 어떤 섹터 그리고 어떤 변동성에 어떻게 대응할지 이제 꿀팁만을 공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이 꿀팁을 많이 저장하고 계신 우리의 또 이제 출연자 게스트가 있거든요. 바로 유스탁의 유창희 대표님 나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유스탁 유창희 대표입니다. 네, 대표님이 또 이렇게 어려운 시장에서 또 이제 사람들의 트리를 제공할 수 있는 이빨을 다 뺏으면서 굉장히 미소를 만들 수 있는 또 그런 전략들이 많다라고 하는데, 그러면 지금 웃고 있는 게 괜찮나요? 괜찮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원래 고수는 힘들 때 더 웃는다. 요즘에 잘못 웃으면 큰일 나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저 지금 틀니 하나 장착을 해왔기 때문에 편안하게 웃으면서 편안하게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지금 극심한 변동성 장세에 나와 있는데, 우리가 이 대응 전략을 세우기 위해서는 정확하게 원인이 뭔지를 일단 알아야겠죠. 지금 뭐 얘기들은 어마어마하게 많이 나오고 있는데, 개인적으로 또 우리 대표님은 어떠한 또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너무 궁금한데요. 사실은 뭐 아직 8월 중순, 8월 중간 정도 지나가고 있는 거기 때문에 명확히 말씀을 드릴 수는 없지만, 일단 이번에 하락의 시작, 그러니까 7월 달부터 지금까지 큰 조정이 나왔는데, 하락의 시작은 어떻게 보면 이제 AI 거품론. 그러니까 다들 기대를 하고 있었는데 빅테크들의 실적이 조금 애매하게 나오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제 애매하게 나온 것도 있는데, 뭐 TSMC 같은 경우는 실적도 잘 났고, 뭐 이제 특히나 이 캐펙스 투자 무려 20%면 뭐 엄청나게 늘어나는 건데, 그런 것들도 좀 무시를 했단 말이죠. 그 친구들은 후행적이잖아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역시 기가 막힙니다. 결국엔 반도체는 반도체가 시장을 주도한다기보다는 마소라든지 구글이라든지 뭐 아마존, 뭐 메타 친구들이 투자를 엄청나게 해줘야지 반도체가 따라가는 건데, 뭐 TSMC 상당히 뭐 월간 계속 실적 내어주고 있으니까 나쁘지 않았고, 뭐 하이닉스도 삼성전자 엄청나게 좋게 나왔죠. 하지만 이제 구글이 조금 애매한 실적을 보여줬고,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도 약간 애매한 실적을 보여주고, 그러니까 결과로 보면 나쁘지 않았지만 그 내용을 보면 조금 아쉬운 부분들이 좀 있었고, 그래도 가이던스에서 이제 막 좋은 얘기 해가지고 그 이제 올리는데 영향을 좀. 하세요? 미국 주식. 미국 주식 올라운더를 보고 있죠. 이 증시를 브리핑 하려면 이제 미국장도 봐야 되고 일본장도 봐야 되고 바쁩니다. 아무튼 그래가지고 거기서 약간은 이제 거품 논란이 조금 있었다 생각하고 있어요. 어허. 근데 그거는 사실은 뭐 충분히 이겨낼 수 있었는데, 뭐 그것보다도 약간 이제 경기 침체에 대한 어떤 두려움, 막연한 두려움. 경기 침체가 오지도 않았는데 이제 뭐 사람들은 6개월 뒤에 무조건 경기 침체가 왔다라고 지금 거의 결론을 내다시피 하고 있다라는 거. 그리고 이제 중동 리스크. 그 제일 큰 거는 결국에는 저도 약간 무시한 건 있어요. 사실은 저도 여기에 좀 반성을 좀 하는데, 엔키리 트레이드 청산. 이게 사실은 뭐 시장에서 이미 지난 4월 달에도 일본이 금리 인상을 했을 때 한 20조 달러 정도, 우리나라 돈 치면 한 2경 뭐 40조인가요? 하여튼 뭐 2경 이상의 자금이 그 좀 청산될 수 있다. 이게 다 청산되는지 알지만 일부 청산될 수 있다라는 우려가 좀 있었는데, 이번에 이제 그거에 좀 매운맛을 좀 보여준 것이 아닌가. 그러다 보니까 시장이 조금은 하락을 보여줬고, 또 제일 큰 거는 이렇게 시장이 반등 없이 쭉 빠지게 되면 이제 신용 반대 매매, 이 강제적인, 그러니까 자발적인 매도가 아니라 강제적인 투매,
가 나오게 된 게 음. 최근에 8월 초에 시장의 모습이 아닌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뭐 경기 침체도 그렇고, 근데 경기 침체 같은 경우는 갑자기 깍꿍하고 나온 거잖아요. 사실상 그쵸? 우리가 증시가 좋을 때 네. 그 누가 뭐 경기 침체는 생각이라도 했나요? 그쵸. GDP 잘 나와서 금리 인하 안 하는 거 아니야? 약간 이런 생각이었고, 네. 그러니까 그것도 사실 언론에서 갑자기 쫙 뿌려진 거 보니까 전 약간의 좀 음모의 냄새를 좀 맡았거든요. 음모론. 왜냐 갑자기 GDP가 사실 수정치가 2.8에서 2.5로 바뀌었지만 2.5도 굉장히 대단한 겁니다. 어마어마한 거죠. 그쵸. 그리고 고용 같은 경우도 실업률 4.3%, 물론 샤메 법칙에서 0.53% 인디케이터를 넘기는 했어요. 하지만 사실상 실업률 4.3이면 그래도 완전 아직도 고용 완전 안에 고용이에요. 이거든요. 그리고 고용 전체량으로 보면은 장기적인 실업자가 늘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언제든지 늘어날 수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그런 것들로 인해서 너무 시장이 과하게 이렇게 R을 딱 보여주면서 R 공포야 딱 이렇게 하는 게 그놈의 아닌가. 되게 오랜만인 것 같아. 1년 만인 것 같아. 2022년만 하더라도 네, 시장이 쭉쭉쭉 빠지고 작년 초반만 하더라도 그렇죠. R이 온다. R이 와요. 리세션. 근데 이번에 진짜 오래간만에 R의 공포 한 1년 한 2, 3개월 만에 본 것 같아요. 맞아요. 근데 시장에서는 항상 먼저 이제 주식 시장이라는 거는 항상 한 빠르면 3개월 6개월, 그렇죠. 짧아도 3개월은 선행한다라는 좀 인식이 좀 있다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경기 침체는 오지 않았어. 그리고 경기 침체는 어쩌면 안 올 수 있어. 미국에 한해서 다른 나라는 엉망이지만. 그렇죠. 하지만 그렇다면 경기 둔화는 막을 수 없어. 그러면 실적이라는 게 지금 계속해서 그 용오르브 하듯이 네. 쭉 올라왔는데 올라가지 못하고 이제는 옆으로 횡보한다든가 조금 꺾일 수 있지 않겠느냐 라는 심리가 미국 시장의 좀 매도를 좀 불러일으켰다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AI 거품 논란이 뭐 실적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사실은 1분기 때도요. 네. 미국 같은 경우는 어닝 시즌 폭망이었어요. 그렇죠. 네, 변동수 엄청 심했잖아요. 왜냐하면 실적이 좋은 기업들은 다 주가가 다 빠졌어요. 제 기억에 맞으면 거의 다 빠졌고 오히려 실적이 엉망이네. 테슬라 주가가 폭등했고요. 그렇죠. 그리고 애플 실적 안 좋았어요 사실은. 근데 그렇죠. 역사적인 최대 자사주 매입을 하겠다. 음. 그래서 소각을 하겠다 하면서 주가가 그렇죠. 그때부터 폭등한 거거든요. 맞아요. 네. 그리고 구글도 사실은 1분기 실적이 좀 애매했어요. 근데 사상 최초 배당을 하겠다. 맞아요. 그러면서 주가가 올라갔던 올라갔죠. 거거든요. 근데 막상 실적이 좋게 나왔던 메타는 10% 폭락했고요. 그렇죠. 네.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라든지 아마존 같은 경우 주가 그렇게 많이 못 올라갔어요. 그래서 사실은 1분기 때도 실적은 좋았습니다만은 정말 작은 거 하나가 좀 아쉽다 그러면 주가는 그냥 하락을 하는 모습이었는데 2분기 때는 그게 좀 더 커지지 않았나. 그러니까 아까 거품론이라는 게 이게 네. 그냥 거품이 아니라 1분기 때로 그랬고 2분기 때는 조금 더 심했던 게 뭐냐면 이걸 못 맞춰줬어? 니들이? 그러면 3분기 더 못 맞추겠네? 그렇죠. 하는 심리가 있다 보니까 주가가 먼저 좀 빠지게 된 어떤 트리거를 작용한 것이 아닌가. 그러면서 이제 뭐 샴 논리라든지 뭐 엔케리 트레이드 청산이라든지 뭐 중동 이슈라 이런 게 이제 그 다음에 계속 후속타로 붙다 보니까 네. 어질어질할 정도로 시장이 조정이 나온 게 아닌가. 맞습니다. 사실 음모론을 하고자 하자면 굉장히 많이 할 수 있어요. 도대체 그들은 왜 그렇게 컨센서스를 높게 잡아놓고 왜 못 나온다고 뭘 하는지 진짜 잘 나오고 있거든요, 기업들. 도대체 그 컨센서스는 어떤 기대감을 이렇게 막 어마어마하게 잡아놓고 너네 잘 못했어 이렇게 하는지 약간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진지하게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또 이거 고민해봐야 돼요. 지금 우리가 미국 증시가 오를 때 미국 증시는 뭐 지금 나스닥은 신이다라는 멘트가 나올 정도로 굉장히 좋고 네. 우리나라는 너무 안 올라서 이제 삼성전자 외국인 매수가 들어오는 게 이거는 다른 나라들보다 너무 안 올랐기 때문에 우리나라에 외국인 자금이 들어오는 거다라는 내용이 나올 정도로 조금 지지부진했거든요. 네. 근데 이제 미국장이 무너지니까 우리나라 뭐 속절없이 지금 2,500대인데 불과 2,800대 며칠 안 됐거든요. 얼마 전인데 지수가 거의 뭐 그 딱 한 달 전에 2,896을 찍고 마감을 하니까 그렇죠. 모든 전문가들이 3천 간다. 내일 다음 주에 3천 가면 역시 그럴 때 조심해야 돼요. 그리고 나서 주가가 하염없이 맞습니다. 빠지는데 물론 저도 3,000원 갈 수 있다. 동참한 건 맞아요. 뭐
뭐 여기서 뭐 피하면 뭐 하겠습니까? 하지만 예. 이렇게 속절없이 빠질 거는 생각은 사실 못했어요. 근데 우리나라에서만 특히나 이 증시가 또 급격하게 하락한 이유가 뭐라고 생각을 하시는지 궁금하네요. 사실은 우리나라는 음. 중소형주들이 네. 실적이 너무 안 좋아요. 좀비 기업들 너무 네, 많아요. 너무 많아요. 음.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나라도 조단위 실적을 내는 삼성전자, 네. 하이닉스, 하이닉스, 현대차, 기아, 그 은행주들 뭐 이런 거 몇 개 빼고 나서는 대부분의 기업들이 실적이 썩 좋지 않은 것 같아요. 물론 아직은 네. 중소형주들이 이제 막 실적을 발표하고 있어서 좀 더 봐야 되긴 합니다만은 예전보다 눈높이가 좀 많이 낮아져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코스피가 그때 2,896포인트 이렇게 7월달에 올라왔을 때 코스닥은 오른 게 하나도 없었어요. 맞아요. 거의 뭐 연중 최저점 원절에서 조금 올라온 상황에서 그냥 바둥바둥 거리고 있었는데 그 이유가 그런 것이 아닌가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아무래도 외부 변수에 좀 취약할 수밖에 없다. 예를 들어서 반도체 관련해서도 뭐 삼성전자, 네. 하이닉스 실적 좋습니다라고 보여줬고 또 자신감 있는 모습들도 보여줬어요. 보여줬는데 어찌됐든 약간 AI 거품 논란이 생기면 수요가 줄어들 것이고 아직 그렇죠. 줄어들진 않았지만 하지만 수요가 줄어들 수 있다는 우려감들 그리고 또 뭐 자동차 같은 경우도 뭐 소비는 아직까지는 판매 잘 되고 있지만 만약 경기가 둔화된다라면 일단 내구재 같은 이런 큰 제품들서부터 소비가 좀 줄어들 거 아니냐 하는 두려움들 그러니까 막연한 두려움들 때문에 좀 주가가 영향이 좀 크지 않았나. 아무래도 우리는 이제 수출 주도형 국가이기도 하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외부 변수에 영향을 많이 받을 수밖에 없는 것들이 상대적으로 하락을 더 많이 키웠다 생각을 좀 하고 있는데요. 조금 아쉬운 점은 네. 어떻게 보면은 이번 달의 하락 7월 달까지는 모르겠고 이 8월 달의 하락은 일본이 좀 주도한 건 있어요. 엔케리 트레이드 청산이라든지 그렇죠. 뭐 네. 엔화 금리 인상을 하면서 약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하락을 일으킨 거는 일본인데 네. 막상 그들은 반등을 많이 해주고 너무 많이 해줬죠. 네. 뭐 떨어진 거 거의 다 우리나라하고 올랐습니다. 대만은 거기에 못 미치고 있다는 거. 네. 대만하고 우리나라는 같이 폭락을 했거든요. 네. 아시아에서 중국은 안 빠졌어요. 안 최근에 빠졌어요. 보면 중국은 안 빠졌어요. 더 이상 이들은 팰 자리가 없는 것 그러니까, 같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또 일본은 살아났는데 물론 이제 주식이란 건 좀 길게 봐야 되긴 합니다만은 그렇죠. 조금 그 영향이 조금은 더 길게 갈 수 있다는 어떤 두려움들이 있지 네. 않나 판단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송곳 질문 가겠습니다. 이거 너무 네. 날카로워서 방어를 못 하실 수도 있으니까 긴장을 좀 바짝 해주시고요. 어떤 내용이냐면 제가 궁금한 건 이거예요. 지금 오늘도 삼성전자가 아주 힘을 못 쓰고 있어요. 네. 근데 수급적인 경향을 보면은 하이닉스랑 삼성전자 모두 이제 지금 팔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우리나라 외국인 수급의 동향을 좀 우리가 봐야 되는데 사실 우리나라 외국계 수급 자금이 4, 5, 6에 이제 미국계와 영국계가 굉장히 많이 들어왔고 그 수량이 9조 5천억 정도 들어왔습니다. 근데 최근에 이제 하이닉스가 3조 정도 나갔고 삼성전자도 전일부터 막 나가기 시작해서 1조 이상이 나갔거든요. 그래서 토탈 한 4조 정도가 나가는 상황이 마련이 됐는데 그럼 나머지 4조는 남아 있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이 우리나라가 오늘도 반등이 나올 때 좀 삼성전자가 힘이 붙인 게 외국인들이 뭐 나스닥이나 엔비디아 이런 것들은 많이 말아 올렸거든요. 근데 그런 거에 비해서 우리나라 이렇게 안 사는 거 보면 뭐 컬 테스트가 안 됐다고 생각하는 것도 있을 것 같고 그다음에 레거시가 잘 되는 게 그렇게까지 우리나라한테 큰 영향을 못 줄 거다라는 이런 인식도 있는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후보군이나 이런 거에서 뭐 우리나라가 이제 대미 수출이 많이 늘어났으니까 그런 거에서도 좀 큰 타격을 받지 않겠는가 이런 얘기들도 나오고 있는데 혹시나 이러한 여러 가지 부분들 특히나 이제 반도체라는 그 산업군에서의 매력도가 해외의 이런 수급에 비해서는 너무 약한 것이 아닌가 기대감이 적은 것이 아닌가 요게 우리나라 증시를 끌어올리지 못하고 또 잡아 끌어낸 거에서의 좀 주요한 역할을 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뭐 이런 데에서는 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아무래도 사실은 뭐 일단 제일 큰 건 엔비디아 같아요. 엔비디아. 네. 엔비디아가 기세 좋게 올려줘야지. 그렇죠. 삼성전자가 됐든 하이닉스가 됐든 네. 갈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어쨌든 지금의 매출에 거짓말 조금 못해서 한 80%는 엔비디아 쪽 아닙니까? 그렇죠.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뭐 그렇다고 봐도 되죠. HBM이라는 게 별도의 제품이 아니잖아요. HBM 안에 D램도 들어가고 또 HBM이 이제 들어가면서
AI 데이터 센터가 만들어질 때 그렇죠. ESSD든 음. 뭐든 계속 들어가는 거잖아요. 음. 그러니까 지금 예를 들어서 전 세계 시장이 갑자기 스마트폰 판매가 엄청 잘 돼가지고 모바일 D램이 판매가 잘 되거나 아니면은 개인 컴퓨터 노트북 같은 게 판매가 엄청 잘 돼가지고 SSD 시장이 급성장하면서 D램도 오르고 이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냥 AI 데이터 센터가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으니까 거기에 HBM도 들어가지만 이 그 데이터 센터에 들어가는 램이라든지 ESSD라든지 등등이 같이 들어가면서 삼성하고 하이닉스의 실적이 좋아지는 거잖아요. 네. 근데 엔비디아의 주가가 급락이 나온다. 이 얘기는 앞으로 매출이 급성장하지 못할 수도 있다. 혹은 매출은 안정적인 모습을 보이지만 수익성이 떨어질 수 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지금은 엔비디아의 어떤 독점적인 지위를 누리고 있지만 네. 뭐 전 그건 그렇게 크게 보고 있지 않지만 애플이 최근에 구글 제품을 사용해 가지고 AI 테스트를 했다고 하니까 그러면 엔비디아 독점 구조가 깨지면 수익성이 줄어들 거 아니에요. 그렇죠. 엄청나게 지금 수익성을 제 기억에 맞으면 70%인가요? 마진이? 네, 마진 60%대. 60%대. 네. 이런 마진 때문에 지금 버텨주고 있는 건데 마진이 만약에 50%, 40%, 30% 떨어지게 된다면 아무래도 그 밑에 있는 하이닉스도 마진이 같이 준다. 같이 줄어들 수밖에 없는 그렇죠.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결국 엔비디아 주가 하락이 나머지 반도체들의 주가 하락을 좀 불러일으킨 것이 아닌가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그래서 뭐 레거시 반도체 좋고 또 HBM 관련해서 지금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빠르면 8월 달 안에 12단 HBM3 통과 가능성이 있다라고 얘기 나오고 있고 그렇죠. 삼성전자는 컴콜에서 자신 있게 말했죠. 너무 자신 있었어요. 너무 자신 있게. 네. 그걸 어떻게 소속할지 모르겠지만 저도 기대감이 생길 정도였습니다. 저도 진짜로. 왜냐면 3분기 안에 3분기 안에 3E를 공급하겠다. HBM이 아니라 HBM 3E를 공급한다고 했어요. 맞아요. 그러면 8월 말에 선적을 해야 돼. 얼마 안 남았거든요. 그러니까 배에 싣거나 아니면 비행기 실어서 보내야 되거든. 특급 배송을 한다고 해도 그러니까요. 8월 말이나 9월 초에 보내줘야 돼. 2주 안 남았어요. 그러니까요. 그러면은 그래서 하여튼 그렇습니다. 하여튼 그래서 그런 좋은 뉴스들이 있지만 네. 결국에는 엔비디아 주가가 못 오른다. 그러면 아무래도 그런 지금의 이 엄청난 영업이익 속도가 좀 줄어들 수 있다는 우려감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것이 아닌가. 그러면 그거네요. 시장에서 제일 싫어하는 성장성 둔화. 그렇죠. 성장의 피크아웃. 그나마 우리나라 유일하게 성장성이 있는 게 두 개 아니에요. 반도체. 또 조선? 바이오. 네. 그러니까, 바이오도 그렇죠. 네. 근데 그러니까, 바이오 오늘 좋아요. 그러니까 제 말은 뭐 유일하게 두 개라 말하긴 뭐하지만 그렇죠? 어쨌든 꿈을 바라보고 가는 섹터가 뭐 바이오하고 반도체인데 그렇죠. 그 반도체가 시가총이 크잖아요. 많이 크죠. 얘네가 못 가니까 시장이 좀 무거운 게 아닌가. 완전 공감이 되는 부분입니다. 반도체가 좀 시원하게 올라가줘야 우리나라도 시원하게 올라가는데 다시 한번 이제 외국인이 우리나라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사고 싶어서 저번처럼 안 될라는 기회가 좀 오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8월 증시는 제가 봐도 좀 살이 막 오두두들 이렇게 좀 떨리는 약간 이런 느낌이었어요. 시원한 에어컨 앞에 10분 동안 딱 서 있으면 몸이 달달달 떨리잖아요. 약간 그런 느낌이었거든요. 그런 느낌이었나요? 그래서 이제 시장이 다시 한번 하락을 만약에 한다면 우리 앞서서 여러 가지 얘기는 해주셨지만 이제 우리 대표님이 보시는 이러한 요인들은 우리가 진짜 명확하게 조심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는 거 있으시다면 딱 임팩트 있게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어쩌면 이번 하락은 거의 끝났다 생각은 하고 있어요. 어쩌면 그렇기 때문에 지금 지난 월요일이죠. 월요일 코스피 기준으로 찍었던 저점 2380 여기 약간 이탈한다고 하더라도 2350만 크게 이탈하지 않는다라면 시장은 다시 한번 못해도 2700 이상은 가지 않을까. 2700 언저리까지는 가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어요. 코스닥으로 본다라면 한 800 정도까지는 올라올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대신에 지난 월요일이죠. 월요일 저점 670포인트를 살짝 이탈하더라도 그 언저리만 지켜주면 저는 한 800포인트 이상으로는
좀 한 번 정도는 더 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 좀 하고 있는데 그 이후에는 조금 더 시장을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어요. 근데 어찌됐든 지금 하락에 어느 좀 끝자리에 온 것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자료화면 잠깐 제가 준비한 걸 좀 보여드린다면 네. 일단은 그 어저께 수급이 그러한 모습을 좀 보여줬어요. 외국인들이 어저께 이제 이게 1시 이후에 보시면 네. 12시까지만 해도 외국인들이 1조 2천억 매도하고 있었거든요. 맞아요. 코스피 거래소 기준으로. 네. 근데 1시까지는 한 5% 정도 밀리고 있을 때였어요. 5% 왔다 갔다. 왔다 사이드카 갔다. 반기 올려가지고 음. 하고 있었는데 그 이후에 마이너스 5%를 더 민 거잖아요. 그쵸, 확실히 밀었죠. 네. 네. 서킷이 발생했으니까 4년 반 만에. 네. 근데 매도가 안 늘었어요. 근데 그거에 저도 공감되는 게 오히려 외국인 선물 매수는 많이 늘었다. 기다려 오케이. 주세요. 그러면은 매도가 안 늘었는데 네. 주가는 5%가 빠지는데 그럼 누군가 팔았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여기서 신용 물량이 많이 개인 투자자들이 빼앗겼다. 그래서 그래서 큰 개인의 현금 많으신 분들이 들어온 것도 있지만 좀 궁지에 몰리신 분들이 투매가 나와서 이게 그렇게 딱 눈에 안 띄는 것뿐이지 매도가 상당히 많았다 생각하고 있고요. 저 선제적인 매도가 네. 좀 나왔겠죠. 이건 코스닥입니다. 어저께 12시 1시까지만 해도 외국인 1,000억 정도 매수하고 있었어요. 네. 그리고 나서 코스닥도 마찬가지로 서킷으로 가면서 외국인은 오히려 한 5천억 가까이 맞아요. 주식을 샀어요. 네. 그리고 개인 투자가 투매가 나왔죠. 많이 털었죠. 네, 많이 털었죠. 음. 그리고 이제 선물입니다. 선물이 어저께 하이라이트. 선물 어제 네, 왜 딱 저기 하이라이트였냐면 동그라미 있네요. 딱 제가 얘기한 거. 보시면은 네. 12시 정도까지 이게 잘 나올지 모르겠는데 12시까지 마이너스 12,000개가 매도하고 있었어요. 맞아요. 네. 네. 그런데 시장은 더 빠졌잖아요. 네. 더 빠지는데 오히려 매도가 8,000개가 줄었어요. 그리고 서킷이 이제 막 발동하자마자 어마어마한 선물이 매수가 들어왔어요. 맞습니다. 선물이 엄청나게 매수가 들어오면서 종가상 12,000개 플러스 12,000개로 끝났어요. 한 시간 만에 2만 계약을 매수한 거예요. 맞아요. 엄청 그러면은 네. 그럼 보통 한 시간 만에 말이 2만 계약이지. 거의 1조 7천억 정도 규모죠. 거의 네. 2조 가까이가 한 번에 들어온 건데 그렇죠. 반등은 거의 없었어요. 맞아요. 시장 반등은 거의 없었습니다. 음. 그 얘기는 무슨 말이냐면 여기서의 추가적인 하락은 없을 것이다. 없을 가능성이 높다. 설사 여기서 더 빠지더라도 여기는 올라온다라는 자신감이 있으니까 배팅을 한 것이 아닌가 그렇죠. 생각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이 정도로 잡아놓은 거는 뭐 낙폭과대도 있겠지만 한국 증시가 이 이상으로 빠질 만한 악재는 아닌 것 같다. 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 저는 역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월요일에 8월 5일 저점을 크게 이탈하지만 않는다라면 저는 오히려 상승으로 조금 더 갈 수 있지 않을까. 수급적으로 그러한 모습이 나오지 않았나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네. 또 하나는 네. 어저께 그 뉴스 보면 네. 역대 종가 기준입니다. 종가 기준으로 5번째 하락으로 큰 폭의 하락으로 마감을 했다라고 표시가 되어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역대적으로 이제 이렇게 하락을 했을 때 그 이후에 이제 흐름이 어땠는가 이걸 제가 한번 좀 정리를 좀 해봤어요. 그래서 2001년 9.11 테러 제가 이때 대학생 때였는데 그날 밤에 족발 먹고 있다가 드라마 장금이었나 하여튼 그 대장금 장금이는 아니고 상도인가 하여튼 뭔가를 보다가 속보로 나오면서 그때 엄청 났었어요. 뉴스가 진짜. 바뀌면서 네. 족발 뜯고 있는데 친구들하고 야 저거 무너지는 거 아니야? 하는데 정말 우르르 내려앉은 그 9.11 테러입니다. 근데 그때 시장이 폭락이 나왔어요. 그날 우리나라 증시 네. 이 하락을 몸으로 받고 그 그렇죠. 다음에 추가적인 하락이 아니라 옆으로 행보한 다음에 네. 어마어마한 상승을 보여줬어요. 맞습니다. 네? 이거는 그 뭐냐 부잣집 막내 아들? 막내 아들. 막내 아들에 나오죠. 네, 에피소드에 나오지 않습니까? 네, 나옵니다. 네. 남들은 다 팔 때 우리는 시장을 산다. 그리고 이제 2004년 4월 IT 닷컴 버블 이때도 약간 끝자락이긴 한데 이때는 그 이후에 좀 더 빠지긴 했습니다만 어쨌든 그 3개월 4개월 흐름을 보면 그때보다 더 높은 위치에서 팔 수 있는 기회를 줬었다라는 거죠. 네. 그리고 2008년 서브프라임 사태. 물론 이때도 이제 하락이 끝자락이긴 합니다만은 네. 폭락이 나오고 나서 마지막 폭락이 나오고 나서 주가는 오히려 우상향하는. 그리고 이때의 이 저점이 2020년 그 팬데믹 코로나 발생하기 전에까지 깨지지 않았던 유일한 최저점. 지금도 역사적인 최저점. 그러니까 그 이후에 보면 20년 동안 거의 역사적인 최저점인 900포인트인가를 찍고 올라왔고요. 네. 그리고 이제 요거는 이제
아까 거기는 없었지만 2011년도 미국 신용등급 강등했어요. 이때 당시에도 난리 났었죠. 주말에 피치였나요? 피치가 버릇없이 미국의 신용등급을 갑자기 트리플 A에서 강등했을 때 충격을 줬어요. 그리고 미국 끝났다 이제. 미국이 강등당했어? 이랬는데 그 다음에 주가는 오히려 어마어마한 상승. 미국 증시도 많이 올랐거든요. 네. 많이 올랐고 끝으로 이제 팬데믹이죠. 하이라이트. 지금 차트랑 좀 비슷하지 않나요? 네, 어마어마하게 지금 떨어졌죠. 모습하고? 예. 그러니까 최근의 모습하고 비슷하죠. 한번 빠지고 반등 살짝 줬다가 또 빼고. 폭락이 나왔었죠. 음. 그런데 이때도 코로나 팬데믹 때 큰 폭의 진짜 서킷 발생하고 나서 어마어마한 상승. 뭐 3,000포인트 이상 갔어요. 3,300 갔나요, 우리가? 3,000. 네, 300까지 그 이후에. 물론 그렇다고 해서 이게 지금 다시 3,300을 간다는 뜻은 아니에요. 3,300을 간다는 뜻은 아니지만 네. 이 정도의 어떤 투매를 동반하고 또 이 정도의 하락을 불러일으켰다. 그러면 야, 여기서 더 깨질 겁니다 하면서 비관적으로 시장을 바라보기보다는 네. 일단 지금은 기다려보자. 혹은 뭐 또 이런 말하면 또 욕먹겠지만 네. 이거 안 현금이 먹습니다. 있으면 현금 있으면. 현금이 다들 없다고 하셔가지고 네. 현금이 있다라면 네. 지금은 사보는 것도 그렇죠. 맞는 전략이 아닐까. 우리가 2,800에서 샀는데 지금 2,500에서 그러니까. 쫄면 어떡합니까? 하이닉스 24만 원일 때 열심히 샀는데 그렇죠. 지금 15만 원, 16만 원 왔다 갔다 하는데 네. 못 살 이유가 뭐가 있겠나. 네, 물론 신중하게 그렇다고 나눠서. 당장 내일 당장 24만 원 간다는 뜻은 아니지만 충분히 9월달, 10월달까지는 지금보다 높은 가격이 있지 않을까. 네. 그 이후에 더 빠지는 거는 그 이후의 문제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이거는 좀 약간 정리를 해드릴게요. 지금 이제 수급적인 부분에서 봤을 때, 이제 보통은 증시가 하락을 많이 하면은 이게 되돌려주는 수급들이 별로 없는데, 일단 선물에서의 강력한 수급 트리거가 있었고요. 이때 또 같이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옵션에서 이제 풋옵션 20만 계약 중에서 12만 계약을 털고 그거를 지금 선물 매수로 아예 돌려버렸거든요. 그래서 파생 쪽에서의 이런 공부를 하신 분들은 시장의 방향성을 좀 예측을 하셨을 텐데, 굉장한 중요한 얘기를 또 아주 쉽고 편안하게 이제 유창희 대표님이 잘 설명을 해 주셨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역사적으로 하락이 많이 나오고 나서는 또 상대적으로 반등이 이제 작용과 반작용이 잘 나왔다라는 부분들을 아주 또 센스 있게 설명해 주셨으니까 이번이 그때와 좀 똑같을지는 의문이지만 그래도 지금 정도 지수단에선 충분히 베팅을 해봐도 좋을 것 같다. 그래서 제가 정리를 해보자면은 이 우리 유창희 대표님은 지금 시장이 끌어내리는 요인을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렇게 내려왔을 때 못 사는 걸 걱정해보자. 그렇죠. 그리고 라는 이게 걸로. 그런 게 있어요. 지난주 월요일에 네. 폭락이 나오고 나서 그 반등을 주면은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하냐면 살걸? 그때 샀어야 되는데 껄무새. 하거든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네. 그럼 한번 또 빠지잖아요. 그럼 진짜 못 사요. 못 사요. 네, 왜냐면 그때는 살걸 그때 살까 말까 했는데 그래서 못 사서 올라갔는데 아쉬워하지만 한 번 더 기회를 주면 그때는 진짜 겁먹어서 못 사요. 손이 안 나가는데. 왜냐면 앞에서 10% 빠진 걸 봤거든. 불과 5일 전에, 일주일 전에, 2주 전에 봤기 때문에 그 언저리 가면 또 10% 빠지는 거 아니야? 또 5% 빠지는 거 아니야? 하면서 또 시장은 근데 또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막 흔드는단 말이에요. 네. 그럼 그때 가서 다들 겁먹고 오히려 신용 반대 매물이 아니라 그때 자발적인 매도. 더 빠지나 보다. 더 빠지면 사야지. 하면서 못 살 수 있어요. 근데 저는 물론 이제 한 달 뒤에 이게 호격사로 어떤 짤이 나올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기회가 마지막일 수 있다. 마지막일 수 있다. 이번 하락의 마지막일 수 있다. 그러니까 항상 시장은 제가 말씀드린 건 지금 전 V자 반등을 예상하는 거 아니에요. V자 반등이 아니라 다중바닥 혹은 뭐 최소한 쌍바닥을 예상하고 있기 때문에 근데 막상 다중바닥일 때 쌍바닥일 때 못 들어가신다는 거예요. 하지만 그때를 우리는 정말로 좋은 기업 그리고 그 이후에 시장은 변합니다. 사실은 예를 들어서 요즘에 그런 말씀 많이 물어보세요. 앞으로 남은 4개월 어떤 섹터가 시장을 주도할 것 같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사실 지금 모른다고 말할 수밖에 없어요. 사실은 지지난주까지만 하더라도 뭐 기존에 강했었던 뭐 조선, 뭐 바이오, 그리고 또 뭐 저는 뭐 반도체라든지 자동차가 다시 한번 힘을 낼 수 있을 것 같다. 이만큼 빠졌으니까 반등을 준다라면 근데 지금은 그렇게 말을 못할 것 같아요. 이번에 이
쌍바닥일지 다중바닥일지 모르겠지만 남은 8월 말까지 혹은 9월 초까지 이 바닥 다지는 게 어떻게 형성되느냐에 따라서 네. 남은 4개월 동안 혹은 남은 뭐 내년까지 바라봤을 때 주도주는 바뀔 수 있다 생각 좀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때에 좀 주도 섹터를 잘 선택을 해서 투자하는 게 맞다. 네. 지금은 낙폭과대를 공략하는 게 맞지만 앞으로에서는 낙폭과대보다는 어디가 주도를 할지를 조금 많은 공부를 해야 되지 않을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부를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힘들 것 같아서 우리가 대신 공부해서 말씀을 드리는 그 시간을 또 가질 건데 바로 반도체입니다. 반도체가 이제 상반기 하반기 투심이 너무나도 많이 달라질 수밖에 없는 네.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대형주는 어떻게 좀 전략을 짜보고 또 대형주는 사실 걱정이 저는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뭐 소형주는 정말 고민이 많으실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대형주, 소형주 전략을 좀 짜주신다면 네, 그러니까 이렇게 말을 했는데도 했는데 또 이렇게 역으로 물어보면 할 말이 없죠. 나는 누구이며 여기는 어디이며. 예. 근데 일단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네.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돌아서줘야 돼요. 돌아서줘야죠. 네, 일단 뭐 하이닉스가 다시 한번 아무리 못해도 네. 한 20만 원은 가져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금 네. 뭐 한 16만 원, 17만 원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네. 그리고 삼성전자도 다시 한번 어떻게 보면 삼성전자가 연중 최저치로 밀렸어요. 얘는 오른 것도 없는데 얼마나- 하이닉스는 그래도 오르기라도 했지. 연중 수익률 따지면 플러스야 아직은. 근데 삼성전자는 마이너스가 났거든요. 네. 근데 삼성전자 다시 한번 한 8만 원, 8만 2천 원 정도까지는 좀 올라와 줘야지. 네. 그다음에 이제 반도체 소부장이 한미 반도체가 됐든 테크윙이 됐든 미스펙타시스가 됐든 뭐가 됐든 움직여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만약에 반도체를 갖고 계시면 네. 될 수 있으면 좀 시간차는 이 방송하고 나가는 거에 시간차는 있겠지만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얼마나 반등을 세게 줬는지 그리고 이 뷰가 한 여전히 좀 긍정적이다. 엔비디아 약간 안 좋은 것들이 어느 정도 소화가 되고 하면서 좀 좋게 바뀐다라면 반도체 가져가는 게 맞는데 일단 대형주가 먼저 움직여줘야 된다. 대형주가 좀 안정세를 띄워줘야지 네. 중소형주가 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뭐 결국에는 어쩔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주가가 단기간에 많이 빠지고 엔비디아 같은 큰 종목도 크게 조정이 나오고 있는데 우리나라의 종목군들이 그들이 반등도 나오지 않았는데 뭐 대규모로 올라가는 건 쉽지 않겠죠. 그리고 소부장들은 더 이제 대형주들이 힘들면 어쩔 수 없이 조금 시간이 걸리니까 좀 어느 정도 안정권으로 올라오는 걸 확인을 하고 이제 소형주까지 좀 확대를 해보자. 결과적으로 지금은 대형주가 돌아서야 되기 때문에 대형주 쪽을 먼저 좀 시중에서 보자라는 관점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반도체 얘기를 하면은 또 우리가 같이 형제처럼 움직였었던 또 전력기기 산업을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어요. 이제 최근에 매도 리포트가 나왔는데 뭐 이익 증가 속도가 느려질 거, 전 이거 당연하다라고 생각하거든요. 아니 연이 지나고 덩어리가 꺼졌는데 퍼센테이지가 계속 오르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건 당연하다고 생각하는데 혹시 요거에 대해서 반박할, 뭐 저는 이렇게 반박을 했습니다만 또 우리 유창희 대표님 또 어떤 또 기가 막히게 또 답변을 해주실 수 있으니까 한번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네요. 증거사 리포트는 반대로 가면 돼요. 반대로 증거사 리포트는. 네. 아니 뭐 제가 그 리포트 내용을 좋아했는데 네. 호기롭게 삼성증권에서 누구는 말 안 할게요. 삼성증권에서 네. 현대차 PBR 1배 내가 만들겠다. 제목 자체 그랬어요. 제목 자체가 내가 만들겠다. 만들어졌으면 좋겠네요. 그때 고점이었어요. 그리고 뭐 사조인가요? 사조 그룹. 어쨌든 그 리포트 딱 나왔을 때 그때가 고난의 고점이었어요. 그렇죠. 그때 고점이었고, 그러니까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리포트가 무조건 맞는 건 아니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고, 저는 사실은 HD 현대일렉트릭이 무너지지만 않으면 된다 생각하고 있어요. 최근에 좀 조정이 나오긴 했었고요. 그렇죠. 리포트에서 말한 것처럼 이익률이, 그러니까 매출이 좀 정체를 띌 수 있다, 뭐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변압기 쪽은 앞으로 이제 그런 것들이 많이 개선되고 있고 변압기는 이 차가 심하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전 거기에 프리미엄을 줘야 된다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주가가 갑자기 뭐 급락으로 갈 가능성은 없다. 제한적이다. 주시장이 없다는 말을 못하니까요.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매출이 더 폭 빠져 늘어날 수 있는데 못 늘어나는 것 중에 하나가 대부분의 기업들이 현대, LS, 뭐 일진, 효성 다 공장 증설하고 있어요. 증설하고 있습니다. 이 증설되는 게 올 하반기 내년부터 가동을 하는 거예요. 순차적으로 가동을 하거든요. 그러면 수주 잔고가 많이 쌓여 있어도
공급을 못하면은 매출이 반영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큐가 나가는 게 네, 제한적이니까. 제한적인 거니까. 음. 근데 이게 이제 하반기서부터는 이제 매출이 나간다, 잡힌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현재 영업이익률을 유지한다. 변압기 업체들은 다 영업이익률 20% 내외거든요. 네. 그 이상도 보여주기도 하고. 그러면은 매출하고 영업이익이 또 점핑을 할 것이고, 그 다음에 봐야 될 건 그거예요. 뭐냐면 공장 늘렸단 말이에요. 이게 이제 조선 섹터도 그랬고 반도체도 마찬가지고, 왜 TSMC가 증설하는데 왜 이러냐 하는데, 증설하고 나는데 여름에 증설하니까 겨울이 왔어. 그래서 비용이 나가는 거야. 그러니까 실적이 엉망이 되는 거잖아요. 그죠, 안 좋은. 조선주가 마찬가지. 조선주가 그 호황일 때 2000년도 초반에 그쵸, 어마어마 도크 늘리고 막 해외에다가 조선사 인수하고 했는데 그다음에 겨울이 왔어요. 겨울이 왔어요. 네. 겨울도 거의 뭐 이거 빙하 15년 시대, 왔어요. 15년. 빙하 시대가 올 정도로 다 네. 그냥 전멸할 정도 빙하 시대가 온 거야. 그쵸, 네. 그러니까 그것만 아니면 된다는 거야. 아. 공장 증설을 했는데 수주가 안 들어오네. 이러면 이제 주가가 완전히 꼬꾸라지는 건데, 네. 그럴 가능성이 거의 없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그쵸. 전력에 대한 전력에 수요가. 대한 인프라가 네. 지금 아직 제대로 만들어진 게 아니거든요. 맞아요. 예. 이게 그동안 미국만 얘기했는데 유럽도 지금 난리가 났고, 유럽도 난리 났죠. 우리나라만 하시더라도 뉴스 보시면 동해에서 발전소 중단했고, 또 삼성 그 기흥 반도체 전기를 공급해야 돼. 전기 공급할 데가 그게 없어가지고 지금 서해에서 몇 조를 투자를 해야 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맞아요. 예, 맞아요. 예. 우리나라도 그런데 다른 나라는 어떨까요? 그래서 그런 거 본다면 오히려 수주 잔고는 저는 안정적으로 더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 그러면 우리가 매출 정체, 이익 정체에 대해서 너무 과민하게 반응하는 게 아닌가라는 개인적인 소설을 한번 써봅니다. 전 소수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뭐 산업의 사이클도 있고 워낙 좋으니까 그런 사이클 자체가 무너지는 어떤 이벤트만 없다라고 한다면 뭐 충분히 좀 긍정적으로 보면 좋을 것 같고, 저는 요거 되게 기대가 되는데, 지금 이제 금리 인하까지 앞두고 있기 때문에 오늘의 코스닥이 조금 더 강한 이유도 여기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바이오, 제약바이오 랠리. 우리가 미국장에서도 M7 다 박살날 때 헬스케어 쪽은 초록초록 했거든요. 네, 그래서 요번에 뭐 비만 치료제부터 시작해서 뭐 FDA 11월까지 CDMO까지 줄줄줄줄 있고, 또 말씀해주신 것처럼 바이오가 우리나라에서 성장 산업이기도 하고 실적도 뭐 대형주도 꽤 잘 나와요. 네. 그런 모멘텀들 많은데 하반기가 주력으로 해봐야 되지 않을까, 바이오에 대한 생각이 좀 커지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미 지금 하고 있는 거 아닐까? 그래도 지금 많이 늦었어. 지금이라도. 근데 에. 이제 상반기 때는 네. 학회 뭐 이런 거에 막 집중을 했잖아요. 맞아요. 근데 하반기에는 개별 이슈에 좀 더 집중을 해야 된다. 그러면서 그 개별 이슈가 좋게 나왔을 때에 네. 시장 영향이 크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장 이번 달에는 렉나자죠. 렉나자. 유한양의 렉나자가 FDA 승인을 받느냐. 그렇죠. H7벤 실패했잖아요. 네. 물론 실패했다는 표현을 하면 안 되겠지만 좀 미뤄졌다. 미뤄졌죠. 미뤄졌다. 미뤄진 상황에서 유한양이 만약에 FDA 승인을 받는다라면 어마어마한 어떤 관심도가 높아질 수 있다 생각하고 있고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그것보다도 제일 큰 거는 다음 달이죠. 뭐가 있을까요? 다음 달에요? 알테오젠. 알테오젠. 키트루다 SC 삼상 결과. 네, 9월 28일이었죠? 그렇죠. 이게 만약에 좋은 결과 나온다. 그건 뭐 완전 이거 엄청 커지는 거 아닙니까? 엄청 커지는 거죠. 그 단순히 이제 기술 이전이 아니라 지역 판매까지 늘어나는 거니까. 그냥 물론 이게 당장 매출 나오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키트루다가 지금 2028년에 특허가 끝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면 빨리 변경을 해줘야 돼요. 왜냐하면은 그 제품이 제형 변경된 거는 특허가 또 유지가 되거든요. 유지가 되기 때문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게 한 지금 60조 연간 60조에서 최대 80조까지 이 키토라자 제품을 매출을 그 시장을 생각하고 있고, 여기서 지금 머크사가 목표라는 게 50% 아니겠습니까? 네, 50%. 네, 50%만 전환을 해도 한 40조. 와. 거기에 어마어마하네요. 이제 알테오젠이 5%? 5% 로열티 5%. 네, 5% 로열티 5%만 해도 한 그 시총 2조? 자체가 엄청 달라져. 2조에서 1조 5천억에서 2조 정도가 수입이 들어오잖아요. 네. 근데 이게 다른 회사들은 2조를 벌려면 매출이 한 20조 나와요. 왜 영업이 10%도 높은 거니까. 엄청 높은 거잖아요. 2조를 벌려면 20조 매출이 나와주지 2조를 버는데 얘네는 그냥 가만히 앉아서 사장님이 오너가 청산시키고 가만히 앉아 있어도 2조가 들어오는 거야. 맞아요. 무조건 들어오는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 직원들 다 내보내고 야 나 이걸로 10년 동안 로열티 먹고
그냥 끝나겠다. 끝낼래 해도 끝낼래. 들어온 돈이에요. 맞아요. 어? 그러니까 그러면 지금 알테오젠의 시총이 지금 15조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최소한 셀트리온급은 가야 되지 않을까. 셀트리온이 40조에서 50조 사이 왔다 갔다 하지 않습니까? 뭐 그 이상도 지금 바라보고 있는 그러니까요. 사람들 많죠. 예. 그러니까 이제 9월달 물론 9월달 통과한다고 해서 바로 그 로열티가 들어오는 건 아니에요. 그렇게 성장할 수 있다는 건지. 그래서 이런 키트로다 관련된 거 네. 그리고 이제 셀트리온 같은 경우도 이제 진펜트라 네, 이번에 관련해가지고. 세 개 다 네, 통과됐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그리고 이제 제일 이제 CDMO 쪽은 이제 생물보안법. 생물보안법. 이게 이제 대선 때문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네. 그렇다고 공화당이 이거를 안 도와줄까요? 그러니까요. 로비를 하는 걸로는 막을 수 없을 것 같아요. 로비하는 걸 막을 수 없다. 왜냐면 이거는 공화당이 거절하게 되면 욕 먹는 거지. 왜? 욕 엄청 먹겠죠. 역행하는 거니까. 물론 그러니까요. 이제 본인들이 정권 잡아서 하겠다고 해도 그때 수정하면 되잖아. 수정하면 돼요. 맞아요. 그래서 이제 생물보안법 이러한 부분들이 좀 개별 이슈들이 이게 핵폭탄급이다. 아 너무 크다. 네, 너무 크다. 그래서 여기가 이제 잘 나온다라면 바이오는 정말로 다시 2015년 셀트리온이 시가총액 1위일 때, 그럴 때, 2015년, 2014년 정말 그때 바이오주들이 날아다녔을 때, 그때 장난 아니었죠. 그만큼은 모르겠지만 상당히 시장에 좋은 에너지를 부여해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네, 벌써 힌트가 좀 나왔죠. 하반기 주력적으로 봐야 되는 산업 바이오가 나왔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지정학적 리스크가 좀 이슈가 되고 있는데 이게 해운이랑 뭐 석유나 뭐 이런 지정학적 리스크 관련된 종목군들이 있어요. 좀 시장이 네. 안 좋을 때는 뭐 방산 쪽에서도 뭐 빅텍 스페코 뭐 이런 쪽도 움직이고 또 유가 쪽에서 사실 유통이라서 사실 산업적으로는 전혀 영향이 없는데 뭐 한국석유, 흥국석유 이런 애도 움직이고 또 이제 SCFI 지수 좀 꺾이긴 했지만 굉장히 높은 상황이 유지가 되고 있죠. 해운주들도 움직이는데 뭐 이런 쪽은 뭐 그냥 테마성으로 봐야 되는지 아니면은 뭐 조금 투자해볼 가치가 있는지. 저는 그냥 테마성으로 봅니다. 근데 그게 맞는 것 같아요. 건들지도 않아요. 쳐다보면 안 됩니까? 네, 쳐다도 보지 마세요. 아 쳐다보지 마요. 뭐 중동에 예를 들어서 이란이 핵무기를 어. 이스라엘 투척하지 않는 나라. 아 그렇죠. 그러면 이제 근데 어. 이란이 사실은 석유 시장의 영향력이 러시아만큼 큽니까? 다 합치면 중동 다 아니 합치면 이란만 이란만은 안 되죠. 아니죠. 네. 그러니까 제가 이 말을 왜 드리냐면 네. 러우 전쟁 때도 버텼던 석유 가격인데. 아 그건 그렇네요. 근데 이란이 정말로 뭐 해가지고 이란에 뭐 엄청나게 무기를 쏟아붓고 그런 일이 발생한다고 해도 과연 러우 전쟁만큼의 영향이 있을 것인가 본다라면 전 그러지 않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금리나 얘기가 나오고 있고 지금 뭐 속설에서는 막 갑자기 긴급 인하를 할 거다 네. 막 이런 얘기 나오고 있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긴급 인하하면 큰일 나죠. 경기 침체라는 뜻이잖아요. 진짜 큰일 나죠. 그럼 다 팔아야지 뭘 사요? 채권 사야지 채권. 채권 이미 많이 올랐는데. 그것도 사야죠. 아 그래도 사나요? 침체인데 아 침체면 못해도 뭐 미국이 한 2%까지 내리지 않을까요? 2%까지요? 네. 그까지만 내려도 뭐 그러니까 엄청나게. 우리나라도 최소한 네. 1% 초반까지 내리지 음. 않을까요? 그럼 3%니까? 리츠나 채권. 그쵸? 네. 그러니까 리츠도 안 사. 리츠도 안 돼요? 채권만. 국채만. 국채만. 그러니까 그건 이제 경기 침체니까. 침체니까. 경기 침체가 아니고 아까 네. 말한 것처럼 그냥 뭐 이게 보험적인 네. 경기 둔화를 조금 완화시켜주는 그런 정도의 금리 인하다. 그러면 당연히 저는 오히려 소비주를 봐야 된다. 소비주를 봐야 된다. 오, 그럼 소비가 지금 괜찮다고 생각하시는 건가요? 더 좋아질 수 있는 거죠. 더 좋아질 수 그러니까 있다. 특히 내구재 같은 거.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왜냐면 경기 둔화가 조금 개선되는 거니까 네. 내가 컴퓨터 살려는 걸 미뤘는데 갑자기 그러니까 이제 살까? 살까? 네, 그리고 자동차 살 거. 제 자동차를 2019년에 네. 마지막으로 샀어요. 네. 그때 금리가 3.2%인가? 음. 그랬어요. 그리고 재작년에 겨울에 네. 차를 살려고 그러니까 작년 초죠. 그러니까 살려고 했어요. 금리가 9.9%. 어이구. 그러면 금리만으로도 이자를 내가 한 1,500만 원 더 내더라고. 기간이 기니까. 그러니까 네. 차값은 그대로라도 그 이자 비용이 그러니까 차값이 그만큼 올라간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아, 그렇죠. 일시불 근데 아니면. 만약에 금리가 떨어진다. 지금은 신차 하면은 한 7%대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7%. 네, 7%대. 근데 여기서 더 떨어진다. 더 떨어진다. 5%대 나온다. 그러면 적극적으로 우리 와이프한테 네. 사바사바 해가지고 네. 살 수 있는 저는 의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네. 그런 이제 내구재 같은 것들 판매가 조금 개선될 수 있다. 아. 그러면 그거 관련된 것들. 네. 네. 그럼 자동차 좋겠네요.
자동차 좋게 보고 있죠. 아. 자동차 아저씨잖아요. 아 자동차. 여러분들 바이오이에서 자동차도 획득했습니다. 네, 자동차 아저씨. 네. 그래서 되게 좋게 보고 있고 네. 그리고 의외로 이제 배당 많이 주는 겨. 배당 많이 주는 네. 겨. 리츠도 잘 주는데. 실적은 안 꺾이는데 응. 배당을 많이 주는 게 아. 은행주들. 은행주, 네. 금융주. 그렇죠. 특히 금융주들. 저도 저희 집을 내놨는데. 아, 이게 현실화된 방송이네. 갑자기 눈물 좀 저희 닦고, 집을 예. 내놓은 지 3년이 됐어요. 네. 집 보러 딱 한 번 왔어. 근데 작년 연말에 딱 한 번 왔어요. 네. 그리고 두 번째는 부동산에서 가격을 조금 내리면 딜을 해보겠다는데 안 내린다고 해서 그래서 아예 안 왔어요. 아예 안 이 왔어요. 말을 드리는 건 뭐냐면 네. 그랬었는데 네. 요즘에는 좀 와요? 개선이 좀 연락이 조금씩 오고 있다는 얘기지. 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네. 저 같은 사람이 집을 빨리 팔고 또 네. 다른 집을 사겠죠. 그렇죠. 사든가 뭐 전세를 가든가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네. 이런 악성 매물이 소화가 되면은 네. 대출이 변화가 되는 거잖아요. 고객이. 고객이 지금 집 갖고 있는 사람들 미국에서 뭐라고 하냐면은 황금 수갑이라 그래요. 황금 수갑. 왜냐면 집값이 올라서 좋은데 못 도망가니까. 이동을 못 아. 어디 내가 만약에 뉴욕에 사는 사람이 LA로 가고 싶어도 이게 안 팔려서 못 가는 거야. 너무 비싸서. 네,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요 부분이 개선이 되면 오히려 은행들은 더 좋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히려 은행 같은 기업들이 또 수익이 좋아지면 배당 더 많이 한다고 하니까 그렇죠. 그런 부분들에 대해 우리가 좀 포커스를 맞춰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어허. 그래서 경기 침체가 나온다라면 그냥 엑시트 하세요. 그냥 다 팔고 일단은 한 6개월은 다 팔고 떠나시고 네. 그게 아니라 보험적인 금리 인하다. 네. 그러면 적극적으로 주식을 살 수 있는 게 많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들 그 힌트는 어디가 있었냐? 우리가 자동차도 있었고요, 금융도 나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서서 바이오까지 해서 벌써 3가지 산업을 뜯어냈기 때문에 여러분들 힌트는 좀 충분히 얻으셨을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하반기 증시 대응 전략 그리고 그리고 안 끝났어요? 아, 다 아니야. 했는데? 아니, 끝까지 얘기했는데? 짧고 굵게 뭘 임팩트만. 대응 전략까지 대응 전략 필요하죠. 우리가 이제 3가지 산업을 우리가 눈여겨 보더라도 어떻게 하는지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네. 네, 그래서 짧고 굵게 한번 얘기를 해주신다면. 저는 일단은 현재 8월달에 반등폭이 얼마 나오는지가 중요하다는 생각이 좀 하고 있어요. 반등폭이 중요하다. 제가 보기에 빠르게 만약에 코스피 기준으로 네. 2,600포인트 이상 올라간다. 네, 그러면 그 다음에 조정은 너무 이렇게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네. 그리고 다시 시장은 뭐 2,700에서 2,800까지 뭐 9월이나 네. 10월까지 더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 대신에 이제 최악의 상황은 반영 열어놓고서는 대응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네. 어쨌든 2,600 이상으로 빠르게 8월 둘째 주까지 해서 올라온다. 네. 그러면은 현금 비중 한 30% 정도 챙겨놓고 그리고 나머지 주식 비중 70%를 좀 끌고 좀 가시는 게 맞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는데 네. 2,600도 가지 못하고 네. 다음 주까지 그러니까 둘째 주까지 해가지고요 2,600도 못 오르고 그냥 지지부진한 모습을 보여준다. 그러면 일단 현금을 한 50% 정도 챙겨놓고 절반 정도. 네, 절반 정도 뭐가 됐든 아무리 못해도 30%는 챙겨놓고 그리고 나서 말씀드렸다시피 저점을 위협하려고 했을 때 그럴 때 다시 주식을 사면서 샀다 팔았다를 하면서 9월 10월에 시장을 주도할 수 있는 섹터로 좀 집중을 하는 게 맞지 않나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뭐 섹터도 나왔고 스탠스도 나왔습니다. 일단은 뭐 회복에 좀 긍정적인 시각을 갖고 있지만 우리가 주식이라는 거는 항상 어떠한 변수가 있을지 모르니까 좀 그런 것들 확인하고 의사결정을 해보시라고 말씀을 주셨고. 그리고 제가 한마디만 더 할게요. 네. 의외로 9월 중순 이후에 9월 중순 이후에 시장이 크게 상승할 수도 있어요. 대선 때문에. 아니요. 그게 아니라 미국은 우리나라 다르게 매 분기 그러니까 3월 15일 6월 15일, 9월 15일, 10월 15일에 세금을 납부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럼 9월 15일 세금이 들어오죠. 그렇죠. 그리고 금리도 인하하죠. 그리고 채권 발행도 많이 하죠. 그럼 뭡니까? 유동성 장세. 미국 시장의 자금이 옐런 플레이 풍부해질 수 있죠. 그래서 의외로 9월 중순부터 최소 한 달 정도 그리고 대선까지는 물론 대선 그 이슈도 있겠지만 그렇죠. 그래서 시장을 끌어올릴 수도 있다. 그래서 그걸 우리가 준비를 하자. 네, 대선 플레이까지 얘기하셨으면은 롱을 외치셨다고 롱을 외치셨다고 그렇죠. 봅니다. 우리 하 대표님은 숏을 사셨고. 아닙니다. 저도 롱으로 바꿉니다. 롱으로 바꾸기 때문에 걱정하지 마시고요. 오늘 시간이 너무 짧은 게 너무 아쉽네요. 유청희 대표님과 준비한 얘기는 여기까지인데 역시나 뭐 하반기 각국 정책들이나 우리가 봐야 되는 것들이 너무나도 많은 시장입니다. 그래서 그때마다 너무 흔들리지 마시고 우직하게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한 길잡이 어디서 해주신다고요? 오늘장 내일장에서
뚝심 있는 전략 알려드리니까 많이 찾아가시길 바랍니다. 출연합니다. 수목. 네, 수목 특히나 집중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오늘 준비한 자료는 여기까지고요. 여기서 한번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